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파크 시스템즈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높았던 실적 호전 본격 반영이라는 제목과 함께 BN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파크 시스템스고요.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0.99% 소폭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1,600원 기록 중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기업인지 사업 영역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반도체 업황 하락기에 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파크 시스템즈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 바로 파크 시스템즈 원자 현미경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나노 계측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이 동사의 산업용 원자 현미경은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소재가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원자 현미경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20여 곳에 이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공급층을 힘입어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65%, 무려 190%의 큰 폭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높은 수주에도 불구하고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 중국 쪽의 원자 현미경 매출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요인 그래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그리고 연구용 원자 현미경 비중 추이인데요. 빨간색이 산업용이고 회색이 연구용입니다. 이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원자 현미경의 비중이 훌쩍 뛰어넘은 성장세가 보이죠. 70%의 성장을 보였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디스플레이와 포토 마스크향의 신규 제품 매출 증가, 높아진 원달러 환율까지 더해서 역대 최대의 수익성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향후 현망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견해였고요. 일단 파크 시스템즈가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 이렇게 견조한 실적 성장세 일어나갈 수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그 이유를 수주 추이 그래프 통해서 보면 확연히 와닿으실 텐데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1, 2, 3분기입니다. 이 3분기 말 기준 여전히 높은 700억 원 이상 수준의 이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이연된 출고 일정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신규 수주 추이입니다. 이 신규 장비의 추가 수주 가능성 역시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뒷받침해준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기대되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파크 시스템즈의 주가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자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다시금 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상단 부근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놓여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13만 원 구간이고 현재 대비해서 30%의 상승 여력을 이야기했는데요. 4분기 계속해서 좋아지는 만큼 주가의 연말 흐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파크 시스템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조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뚜껑을 열어놨다면 조금은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뚜껑 열어볼 텐데요. 네. 바로 BGF 리테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비에도 지지 않고 제목부터 약간 방어적이죠. 네, 이베스트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가로는 2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BGF 리테일 현재 주가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현재 주가의 움직임 파란불 켜고 있나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8만 3,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방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이 동사는 리포트 제목 그대로 이 비에도 지지 않고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4.2%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이 보고서 제목의 비는 올해 3분기 강수량과 또 태풍 관련 날씨의 영향입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예상 대비 적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 채널 매출 증가액은 7월에는 10%, 또 8월에는 12% 정도로 모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음료 신선식품 매출 그래프 보면서 동사 실적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료 가공 그리고 하늘 색깔이 즉석식품 쪽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군별로 체크를 해보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외식 수요 대체제인 신선식품 그리고 가정 간편식 이 부분의 성장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 속에서 자세히 또 자회사까지 체크를 해보면 BGF 푸드는 단가 인상 단행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돼 이 3분기 성수기 효과를 오롯이 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들어와서 마지막 체크를 해보면요. 이 BGF 로지스도 자회사 중 하나인데 유가 하락에 따라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했고 이에 따라서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서 보면 이제 간편식품의 수요가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편의점에 저녁쯤 가면요. 그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뭐 그런 없을 없어요.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의 씁쓸한 게 우리가 지금 외식 물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간편식품을 찾는 그런 환경이 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관련한 시장의 분위기는 BGF 리테일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품절은 아무래도 실적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겠죠. 이 내년에도 고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여전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종은 아까의 그 모멘텀 그대로 간편식 또 즉석 식품을 통해서 이 집객과 객단가 상승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동사의 간편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또 신선식품 쪽은 14%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3분기에도 이러한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또 개점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맹 수수율 제고와 또 입지 우위 점포 확보까지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와 또 경기 둔화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목표가와 함께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목표가 24만 원 제시된 BGF 리테일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째 연속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또 유독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4% 넘는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지금 한 30%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물론 겨울에는 약간 수요가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호빵 먹고 또 군고구마 가서 먹어야겠죠. 관련한 수요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목표 주가는 뭐 금방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에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그런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준비했는데 겨울 호빵 군고구마 하셨잖아요. 네. 11월에는 또 이 제품 기다리고 있거든요. 빼빼로. 맞습니다. 네. 빼빼로 하면 또 이 기업이죠. 롯데 제과 뚜껑 열어볼 텐데요. 합병 시너지 본격화, 이 긍정적 시간 전환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롯데제과의 현재 주가는 그럼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주가의 움직임 상승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1.95% 오른 13만 1,000원 기록되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DB금융투자는 롯데푸드와 합병한 롯데제과에 대해 이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올해부터 이 영업이익 개선세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확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과와 푸드가 합쳐서 계속해서 된 성장세를 보였고요. 제일 끝쪽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쪽이 22년 그리고 23년입니다. 이 내년에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합병 이후 이 수량 성장보다는 오히려 할인율 축소와 또 이 제품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과 부분은 껌 초콜릿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 스낵 파이율의 격차를 줄여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한 건 바로 이 빙과 부분이었습니다. 합병 이후 가장 빠른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사업 부문이라고 꼽았고요. 일단 중복되는 제품군을 축소하고 또 경쟁 비용도 줄이고 영업 조직을 합리화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빙과 부문의 영업 이익률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잠깐만요. 할인율 축소, 제품 가격 정상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소비자들은 또 소비자들은 부담이 가죠. 손이 덜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값에 제품을 마진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으로서 롯데제과한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그럼 합병 시너지 관련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합병된 롯데제과 실적은 올해 3분기부터 합산된다고 하고요. 합산이 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체크해보면 매출액은 1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5%에서 4%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진행될 빙가 사업 부분의 영업 시너지 효과, 한마디로 가격이 또 인상되다 보니 실적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생산 공장, 또 물류 효율화 작업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영업이익 개선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제과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향후 시너지를 주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주가 차트를 통해서 롯데제과의 움직임을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방어주의 역할, 최근에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음식료 관련된 섹터가 올랐는데 롯데제과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주가의 상승이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있었던 구간부터 이쪽부터?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 7월이네요.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월 30일 13만 9천 원까지 고점을 경신한 뒤로 시장과 함께 살짝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된 우상향 추세 보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그 합병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높아지는 주가의 움직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안 좋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그쵸. 그리고 이제 빙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합병의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 합병해서 맞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내년에는 더 큰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롯데제과는 특출나게 겨울에 11월 모멘텀이 있어서 그쵸. 매출 성장을 정말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선 아나운서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는 하지만 또 가래떡 데이도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분 다양한 부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